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보를 위해서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소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게 뉴스화 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수용이라고 하는데 이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원래 윤석열 후보는 대선이 끝나고 다음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그리고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자영업자의 그 피해, 코로나19 때문에 그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과연 수용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든 보도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 원을 지원한다 하는 이 공약을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서로 앞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경쟁 후보 사이에 상대방 후보의 그 공약을 수용했다. 이게 수용인가? 마치 수용이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뜻을 받아들여 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후보가 기호 2번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여 줬다. 간합했다. 그러면 기호 2번 후보는 경쟁 후보가 아니고 기호 1번에게 공약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위치에 있는가? 일단 수용이라는 말에서 이러한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관계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나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 잡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거 상당히 큰 방향 전환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윤석열 표 50조 원을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 머릿속에는 손해냐 이익이냐가 꽉 들어차 있구나. 아마 표에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후보는 공약이니까 대선이 끝난 후에 그리고 집행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대통령인 현재 이 돈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차이가 크죠. 그런데 내년에 미리 집행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는 아무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집행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미리 집행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선 전에 집행한다. 3월 9일 전에 돈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겠다 한 정책이 됩니다. 공약이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돈을 주겠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그 피해가 워낙 커서 포퓰리즘이라고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올해 예산에다가 내년 대선 전에 뿌릴 돈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대선 전에 이거를 주겠다 하면은 누가 줍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주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걸 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 전에. 이러면 포퓰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윤석열 후보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마치 고양이가 쥐 가지고 놀리듯이 그렇게 갖고 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안 본다.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이재명을 상대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봅시다. 이런 발표를 하자 윤석열 후보가 이랬답니다. 내가 이 50조 원을 주자고 한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년도 본 예산에 이 윤석열 공약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거 바람직한 일이다. 과연 그런가? 거기에 또 더해서 처음에 나더러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이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을 보니 뒤늦게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나무라듯이 점잖게, 혹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대결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즘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포퓰리즘이라고 했겠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포퓰리즘 공약을 한 후보입니다. 언제까지냐? 11월 29일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수용하기 전까지 포퓰리즘 공약을 한 후보는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11월 29일 이재명 후보가 이 안을 수용한다 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3월 9일 이전에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현금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요번 예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한 거냐? 돈 뿌리고 표 받고 이렇게 된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돈 뿌리자는 공약만 했고 이재명 후보가 돈 뿌리고 표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포퓰리즘 공약을 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후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저쪽에서 그러자고 하니까 내가 그냥 일찍 주자 급한데 그래서 이걸 실행해버리는 자기네가 여당이니까 실행해버린 이런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돈 주고 표 받고 포퓰리즘의 그 효과, 포퓰리즘이 얻고자 하는 그 결과,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런 공약 대결에서 갖다 바치는 윤석열 후보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아주 웃으면서 자기가 총탄을 맞았으면서 아직 아픈 것도 모르고 맞은 것도 모르고 상대를 보고 비웃고 있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의 수준이고, 이재명 후보가 내년도 본 예산에 이걸 포함시키자 하면은 지금 예산안 통과를 시켜줘야 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거저거 포퓰리즘 예산 포함시켜놓은 이런 것들, 이거 삭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대선 후보가 이거 예산 내주자 이러고 앞장서서 주장을 했고 이재명 후보하고 서로 좋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산안 삭감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문재인 민주당은 할 수 있으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부정선거하고 싶겠죠. 그래서 당장 내년에 가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되든 선거만 이긴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변혁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독립국으로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70여 년을 지켜온 이 나라를 마음대로 조각내고 다시 만들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국가를 변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니 아니니 이렇게 좀 탐탁해하지 않는 국민의힘이지만 그래도 야당이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안 이거를 틀어지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변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면 돈을 깎아서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산안 삭감이라는 것은 그런 아주 중요한 무기인 것이죠. 또 하나는 당장 이제 새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그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도
이 예산안 삭감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주자고 한 것이죠.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독하기로,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그 실력 대결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술수를 쓰는, 이런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상대하는 것을 보면, 물론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가지고 노는 것도 뭐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보수성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자기들하고 같은 색깔이죠. 같은 좌파, 같은 사회주의. 이러면서 이게 중도라고 이름을 애써 붙이지만 사실은 색깔이 같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만만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씨나 또 국민의힘에 있는 좌파들, 소위 김영삼계로서 이제 성장해온 좌파들, 이제 이들이 상대하기에는 아주 버겁고 승산이 별로 없는 그런 상대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류 혹은 국민의힘 좌파,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막강하다. 그거를 매 이런 그 이슈에 대한 대결을 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자신은 어째서 이거를 지금까지 간파를 못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내가 1승을 거뒀다고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고양이 같다고 할까? 앞에서 장난감을 흔들어서 그게 장난감이 달아나려고 하면은 휙 낚아채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염치불구하고 덥석 물어서 차지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이런 인생 경험과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있는 버스나 제 시간에 오는 버스보다는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버스에 덤벼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대결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몸에 탄만이 박힌 줄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내가 뜻했던 대로 됐다, 내 덫에 빠졌다, 혹은 내가 한 수 위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표를 받는 이런 사례, 이게 계속되면 그것은 곧장 패배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